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가자지구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잘 보셨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6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얽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의 원인이 됐던 10월 7일 그날의 사건이 이제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이러한 평화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면박도 주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노벨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업적을 뭐 과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타 등등 부정적인 언급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든 초강대국이 나서서 가지고 전쟁을 그래도 어떻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상대방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등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글쎄요, 가자 전쟁이 이렇게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난 상황에서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집트에서 개최된 평화협정 체결 현장에 이제 방문을 했었죠.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저 백사장에 그려져 있는 저 모습은 땡큐죠, 땡큐.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불만,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이렇게 표시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씩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휴양지죠. 대표적인 홍해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인 샤르m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이 평화협정 체결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은 그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뜻깊은 자리에 급조된 회담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뭐 주변 국가까지 한 30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조직이 됐고요. 30개국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병풍을 제공을 해줬죠. 다 서서 아주 정말 최선의 예우를 다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을 끝낸 것 자체는 참 대단하다, 잘했다. 라는 뜻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러 세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저는 제일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다가 끊임없이는 아니고 한 3번인가요? 잠깐 노르웨이를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어디 갔냐? 아마 자기한테 평화상을 안 준 노르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을 좀 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평화협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 헤어지는 것으로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 우리가 이제 한창 추석 연휴를 보내던 그날 이제 휴전이 발효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관 10월 10일 경호의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이 이제 일단은 전투가 멈추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인질 석방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을 하면 이스라엘도 그에 상응해서 그동안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이제 풀어주는 이러한 이제 단계별 조치들이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마스는 20명 지금까지 이제 아직까지 생존해 있던 인질 20명을 송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했고 그다음에 인질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한 신가를 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제 결과를 맺은 이제 그러한 결과였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약속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가자지구로 이제 돌아가고 많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생사가 갈렸던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도 시신이나마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신 4구를 이스라엘 측에 인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더 많이 인도를 한 28구 정도를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원체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그다음에 폐허가 되다 보니까
이 시신을 어디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게 이제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이제 약속을 위반했다라는 또 트집을 잡는 모습도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양측이 별도로 합의한 사항들을 보면 시신 인도와 관련된 기간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르면 넘길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슬프지만 고향을 찾은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쟁은 이제 확실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의 1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 인질을 석방하고 시신을 반환하고 수감자를 풀어주는 일이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군도 첫 번째 약속했던 이제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전체를 이제 점령하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군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약 53% 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47%의 구역에서 철수를 지금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다음 단계로 이제 이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40%, 그다음에는 15%,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수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떻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했던 이 가자지구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예상치 못한 빠른 종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8개 전쟁을 마무리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뜻깊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그러한 전쟁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는 평화를 이제 만끽하는 상황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하마스 그리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노력과 결실을 맺은 이런 평화협정에 대해서 좀 알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측 그리고 하마스 측의 동의를 받아냈던 이 평화 합의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순히 전투를 끝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질과 이 수용자들을 교환하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가자지구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염원하던 별도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용들을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0개의 내용인데요. 일단 앞쪽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는 대로 3번, 4번, 5번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가자지구는 이웃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급진화되지 않는 테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써놨습니다. 원래 처음에 문구는 이거와는 좀 달랐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측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구로 수정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될 것이다. 즉 현재 기존 상태를 복구하는 정도 수준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스케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일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3번, 4번, 5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질 송환과 관련된 사항들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모든 인질이 송환이 되면 하마스 구성원들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이었으니까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사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한다라고 그러면 이들한테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가자지구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떠나려면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서부터가 가자지구 복구 그리고 재건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합의가 수락되면, 그래서 수락이 됐죠. 그럼 이제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이 이제 재개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잠시 인도적 지원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적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 수준으로는 최소한 가야 된다.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이 가야 되고, 단순히 식량 물 이런 것을 나눠주는 정도를 떠나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뭐 상수도, 전기, 하수도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병원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잔해 및
잔해를 제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중장비가 반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도 이제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이제 일본 측이 제공한 장비들이 지금 반입이 돼가지고 도로를 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당사국과도 연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마스 안 돼, 이스라엘 안 돼. 그러면 누구? 결국은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그리고 적신월사, 적십사사죠. 이런 쪽의 기구들이 NGO들이 이제 가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누구도 간섭 없이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8번 뒤에 있죠. 그러니까 라파라고 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요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이집트하고 이 가자 지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파 검문소라고 하는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육로로 연결된 유일한 지역이 이집트고, 이집트로 나갈 수 있는 이 가자 검문소가 그동안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자관 일부 개방을 한다. 즉 가자에서 이집트로도, 이집트에서 가자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집트가 정말 큰 양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임시 구호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이냐, 하마스는 안 된다라는 어떤 내용에 따르면 그럼 누가 할 것이냐라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기술 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하고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과도 통치하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과연 누구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플러스 그 다음에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의 타이틀의 상급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얹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본인이 맡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됐었던 2020년 평화계획, 그 다음에 사우디 프랑스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대로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가자 진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관 돌려놓을 때까지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냥 맡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서 옆에서 조언과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준을 자관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번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번영하는 현대적인 기적의 어떤 도시들을 만들겠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패널들을 소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안보 거버넌스 체계, 그 다음에 투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허에서 멋있는 미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되다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요즘에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는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특별경제구역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있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긍정적인, 이스라엘 측에서는 못마땅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하마스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가자지구 통치에서 손을 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참 지뢰밭 같은 내용이죠. 정말 순순하게 손을 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13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마스가 구축했던 터널을 포함한 모든 군사, 테러, 공격 기반 시설들은 파괴되고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것들을 파괴하는 것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무장화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마스가 손을 떼고 가자 지구 내에서 무장을 완벽하게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항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파트너들도 이제 어떻든 하마스와 이런 파벌들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파벌들이 과거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주변 국가들이 개런티하도록 지금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해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치안을 담당하고 앞으로 가자 지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임시 국제 안정화군 ISF라는 조직을 창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SF 같은 경우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경찰로 훈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사항들은 인접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이 두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국가들이 있죠. 이들 국가들이 주도하에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양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임시 국제화 안정군 ISF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더불어서 이제 국경 지역의 안보를 이제 확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군 파견을 지금 지시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휘관으로서는 이제 장성을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군들이 지금 바로 이 가자지구 안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 쪽 아니면 이집트 쪽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 17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즉 가자 지구를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병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못을 박아놨던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해야 되는데 이 철군과 관련돼서는 ISF가 통제와 안정을 확립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ISF가 역할을 맡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군 IDF와 그다음에 ISF 그리고 뭐 인접한 여러 나라들 보증국 그리고 미국 간에 합의된 절차들이 준수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철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가자 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테러의 온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일정을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절대 병합은 없다라고까지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마스가 이 제안을 지원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ISF가 담당하고 있는 하마스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자지구 내의 특별한 구역에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전개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18, 19, 20조를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관용과 평화적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종교 간 대화 과정을 수립해서 서로가 이제 공존을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지구상에서 없애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결권, 국가 수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충분히 개혁을 해야 된다. 충실히 그것도 과연 언제 어떻게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국가 수립을 향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만들어졌던 투국가 솔루션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열망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길을 가자. 그리고 그 길이 잘 되면 국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트럼프가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해서 집어넣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를 평화롭고 번영하는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챙겨볼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그동안에 많은 협상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정 부분 조금씩 문구를 양보하는 거 빼고 나면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유도해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일단 전쟁이 끝냈다라는 점입니다.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스라엘, 하마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부터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세 가지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될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지도자 네타냐후 사이에서의 관계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스라엘 내부 정치와 관련되는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즉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내각을 이끌면서 2년 동안 계속 재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도 무력화시키고 이란과의 12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큰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왜 예측하지 못했고 왜 막아내지 못했는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 이런 것들이 다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안보 그다음에 군 당국자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만 옷을 벗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선택이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에 인질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 내각, 전시 내각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말한 조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전시 국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동안의 유예된 진실, 유예된 책임 져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극우 유대 이 정통 유대 집단 정당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채택된 20개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하마스에 대한 무조건 항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승인한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그러면 그 폭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정치적으로 보면 나 이 연정에서 탈퇴할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정은 붕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되고 나면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이 2년간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노골적인 압박을 해왔던 유럽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문제들도 이스라엘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당연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 가자 지구 이 지역에서 별도의 국가가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유권자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힘겨운 결정들이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이겠죠. 특히나 이스라엘 국민들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진짜로 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번에 타결된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평화협정에 따르면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의 지속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던, 쟤네들이 죽던, 아니면 쟤네들을 밀어내건 어쨌든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대감이 지금 한없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번에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적 공존, 국가 수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지금 힘겨운 상황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사실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정파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다단한 관계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죠. 이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하마스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쟤네들하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어 라고 노선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이 노선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노선을 유지 이제 하겠다라고 고수를 하면 나 평화협정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우리가 몇 번 봤던 것처럼 대규모 시위, 암살 등등의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부라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은 점점 고립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고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 복잡한 문제를 이제는 다시 또 직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넘겨받은 두 번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이고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스스로를 자부를 해왔고,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공공외교 노력을 통해서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친이스라엘계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들을 그동안 잘 구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영상으로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됐던 거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1년에 한 30억 달러, 한 50억 달러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반대가 이제는 더 많아지는 그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답변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희생에 더 공감을 한다라는 상황들이 답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살해해 왔다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 그 다음에 판단, 이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미국의 지금 야당이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퍼주기식 안보 지원 이거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세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세력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힘을 낭비하게 하는, 즉 이스라엘이 미국을 속여서 계속 갈취하고 미국의 힘을 빼내간다라고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 과거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뒤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고, 이런 바뀐 미국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세 번째 숙제로 제시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달라졌고 그 폭과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투에서는 여러 나라들을 격파를 하고 여러 반군 세력들을 격파하면서 안정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립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배척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이제 점점 친구들이 없어지는 외톨이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켜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가치 있는 동맹국인지를 이제 새로운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 과제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논리를 통해서 미국 유권자들, 미국 정치권을 잘 설득을 해왔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이거는 뭐 명확한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DF라고 부르는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군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다라는 논리를 전개를 해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에는 의외로 미국 내에서 잘 먹혀 들어오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고 가장 도덕적인 군대로서 자기 방어에만 주력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위협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착한 나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였는데 지난 2년 동안 이것이 다 박살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세 번째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문제, 선거해서 정권 교체하는 게 가장 간단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서 일단은 환호성을 올리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까, 정산해야 될까라는 이제 2년 동안 유예시켜놨던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날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불 속에, 벽장 속에 던져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직면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가자지구에 2년 동안 진행됐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 합리적이냐, 적당했느냐, 아니면 진짜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사람이 당분간은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많은 나라도 같이 나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희망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밀어놨던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2년 동안에 6만 5천 명이 사망했던 끔찍한 일들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폐허 속에서 다시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